오늘은 제가 이제 명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명분이 없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잃는 것이 많게 됩니다. 명분에 대한 스승님이 풀어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것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질문자가 이제 30대고요. 연기를 이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답을 주셨는데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런 이제 명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다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이제 30대이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공부를 하는데 명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회 공부를 하는 거죠. 직장을 찾아도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돈이 아니라 사회 공부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죠. 그 명분이 돈을 벌러 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돈을 벌러 간다면은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를 배우러 갔다면 연구원이 됩니다. 직장에 공부하러 가는 명분으로 갔기 때문에 들리는 말, 또 보이는 것들이 다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자세로 또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자세로 가지고 그거를 공부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앞날은 이제 굉장히 밝아지는 거죠. 사회를 대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일해가지고 시간 때워서 돈만 받겠다는 사람하고 굉장히 그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보게 되고 또 대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환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회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정말 바뀌게 됩니다. 내 하나가 바뀜으로써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절의 명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조직 안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거절하지 않고 이제 의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삶에 있어서 스승님의 이제 말씀은 삶에 있어서 막히고 분리되고 적이 되고 혼자가 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갖춘 사람들인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서 이러한 정말 질량이 꽉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하려고 해야지 내 거를 막 주입을 하거나 내 생각대로 이제 끌려고 하거나 듣게 하려고 내 말 듣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논을 하면은 다 받아주는 게 이제 이분들인 거죠. 지식인이라서 강요하면 밀어내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거를 강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내가 강요를 하면은 멀어지게 됩니다. 네, 반성이 되네요. 네, 의논하면 가까워집니다.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어떤 거절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부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작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저절로 온 것인데 그거를 뭐 설명하려는 노력도 없이 왜 이걸 내가 못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이제 좀 상대가 이해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적이 되겠죠. 감정이 상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거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탁을 하도록 만든 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딱 자르면 이제 불이익이 옵니다. 나한테 오는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처리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환경이 노력을 잘하면 뒤에 환경이 좋은 것이 오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렵게 상황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몇 년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려움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노력 없이 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서 좀 풀어내면은 이제 크게 올 것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병이 오는 것도 그렇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해외여행의 명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한 20살 때부터 그 해외 공연을 주로 하는 그런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극단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해외는 좀 자주 나갔던 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공연을 하러 이제 갔는데 자유 시간이 생기면 어떤 시장을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혼자 다니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보고 시장 가서 뭐 물건도 보고 이런 공부가 좀 저절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런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됐어요. 신혼여행으로. 근데 그 태국으로 갔는데 특정 장소를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태국으로 갔는데 이제 가이드 분께서 굉장히 저희를 어떤 소 끌고 다니듯이 이것저것을 스케줄에 맞춰서 좀 쉬고 싶고 그 좋은 숙소에서 풀빌라였는데 좋은 숙소에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 스케줄에 맞춰서 계속 어디를 가야 되고 차가 또 어디 가서 쇼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패키지 여행은 사실 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여행을 짜는 게 해외여행의 명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한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온 국민들의 피땀이고 사실 또 넓게 나가면 인류가 다 같이 이뤄놓은 경제예요. 재원들이 다 모두 인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바꾸고 공부를 하려는 노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 끊었는데요. 내가 흘린 피땀이라 생각하지 말고 인류가 다 같이 이런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하고 외국에 나가도 그 지역의 문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공부의 목적으로 공부의 명분으로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뭐 좋은 거 먹고 그냥 푹 늘어져서 쉬고 이러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별로 그 뒤가 좋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피땀 흘린 그런 산물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내가 해외여행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배워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 스승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